ス日本語 안녕하세요. 하나스 일본어입니다. 패턴 일본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법보다는 문장의 패턴을 익혀두면 회화가 늘어요. 그 패턴에 각각의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 패턴 일본어에서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からまでからにかけてからまでからにかけて 이제 두 표현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마데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또는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카라니카케테는 뭐뭐부터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이에요. 뭔가 카라마데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정확한 범위를 나타내는데 카라니카케테는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있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카라마데는 시간과 장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라니카케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계절과 날씨 여기에 자주 사용합니다. 카라마데는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또는 어떤 지점부터 어떤 지점까지 어떤 계속되는 일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또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면 그때는 까라니카케테를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게 정확한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면 까라마데를 쓰면 됩니다. 근데 까라니카케테는 뭔가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시작점이 이 그림에서 여기 어딘가이거든요. 이 끝점도 여기 어딘가예요. 그리고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지점 있죠. 그 사이에 많은 지점 이걸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낮부터 저녁 무렵에 걸쳐 이럴 때 쓰는데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까라마데가 뭐부터 뭐뭐까지 까라니카케테가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어의 뭐뭐부터 뭐뭐까지와 일본어의 까라마데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국어의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의 뭐뭐부터 뭐뭐까지는 정확한 범위도 나타내고 넓은 범위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일본어에서 만약에 넓은 범위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까라니카케테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어에서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이만큼이라면요. 뭐뭐에 걸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일본어의 까라마데는 요만큼 그리고 넓은 범위를 나타낼 때는 까라니카케테 이렇게 쓰거든요. 말하자면 이 정도 부분에 이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부터 뭐뭐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본어에서는 까라니카케테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은 분명히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하면 충분한데 여기서는 까라니카케테를 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보실게요. 접속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다 명사거든요. 명사 까라, 명사 마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은 고젠이죠. 오후는 고고입니다. 午前9時から午後5時まで午前9時から午後5時まで 오전 9시, 오후 5시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까라마데를 쓰면 좋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 이것도 월요일과 금요일이라는 아주 명확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까라마데를 쓰면 좋은 거죠. 이제는 장소네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東京から大阪まで東京から大阪まで 이렇게 장소에도 까라마데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라니카케테에서도 역시 카라 앞에 니카케테 앞에 명사를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니카케테
여기서의 니는 뭐뭐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케떼 이거는 카케루 이 걸치다는 표현의 태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이죠. 봄부터 여름에 걸쳐 春から夏にかけて。春から夏にかけて。 규슈에서 간토에 걸쳐 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 이렇게 시간에도 장소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걸쳐 今日の夜から明日の朝にかけて。今日の夜から明日の朝にかけて。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보겠습니다. 九州から関東まで雨が降りました。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雨が降りました。 이거는 확실하게 더 자연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거를 번역해 보시면 규슈부터 간토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밑에 거는 규슈부터 간토에 걸쳐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둘 다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부터와 까지는 까라마데뿐만이 아니라 까라니카케 때의 상당 부분을 뭐부터 뭐뭐까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규슈와 칸토 사이에 있는 그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니카케 때 이 표현을 쓰면 좋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슈카라 칸토마데 아메가 후리마시다 라고 표현하면 마치 그림으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규슈에서 시작하고 칸토에서 끝나는 그런 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 1, 2선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 규슈카라 칸토니 카케 때 이 표현을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규슈가 여기 있고 그리고 칸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비가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카케테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규슈에서 간토에 걸쳐서 비가 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서 좀 더 명확해지기 바랍니다.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9시가 뭐예요? 쿠지입니까? 큐지입니까? 쿠지죠. 예, 쿠지가라 6시까지 로쿠지마데. 이건 뭐 쉽네요. 毎日9時から6時まで働きます。毎日9時から6時まで働きます。毎日9時から6時まで働きます。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이게 지금 뭐뭐에 걸쳐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니카케떼를 쓰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지만은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이렇게 계절을 쓸 때 카라 니카케떼를 많이 쓰긴 하는데 특별히 그 계절 가운데 이런 현상이나 어떤 변화가 나온다면 그때 정말로 카라 니카케떼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코트를 입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가을에서 겨울까지 계속해서 코트를 입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까라마데가 더 어울려요. 근데 이것처럼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는 까라 니카케떼 이걸 쓰는 게 좋습니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가을은 아키입니다. 겨울은 후유입니다. 아키까라 후유 그 다음에 에에 걸쳐 후유 니카케떼. 그리고 공기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공자가 이게 빌공자거든요. 제가 한자 음독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끝에 나오는 이응은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음이 돼요. 보통 이제 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가 이게 뭐 코가 되거나 쿠가 되거나 그래요. 공기는 쿠기입니다. 쿠기. 쿠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는 뭐라 그래요? 일단은 건조해서 이 조는 지읒이 이게 사행어로 바뀌기 때문에 소입니다. 소. 그리고 거는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칸소입니다. 칸소. 칸소시마스. 그래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는 쿠기가 칸소시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秋から冬にかけて空気が乾燥します。秋から冬にかけて空気が乾燥します。秋から冬にかけて空気が乾燥します。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여기와 여기 확실하게 출발점, 도착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까라마데를 쓰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코코가라 여기까지 에끼마데 걸어서 요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걸어서. 근데 걸어서라는 표현은 일단 걷다가 아루쿠 있잖아요. 아루쿠의 태용을 쓰면 좋은데 아루쿠의 쿠로 끝나니까 쿠의 태용은 이테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아로이테겠죠. 아로이테. 10분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주뿡인데요. 주뿡. 어떤 분들은 집뿡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주뿡이 이제 기본적인 편인데요. 입니다. 데스. 그럼 되죠. 그죠? 아로이테 주뿡 데스. 그런데 이 입니다라는 이 부분을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조금 복잡해지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걸립니다 하면 주뿡 카카리마스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ここから駅まで歩いて10分です。ここから駅まで歩いて10分です。ここから駅まで歩いて10分です。 규슈에서 간토에 걸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규슈에서 간토에 걸쳐 큐슈가라 간토에 걸쳐 칸토니 카케테 강한 바람 찌요이 카즈가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습니다. 요게 문제네요. 불다라는 것은 후쿠입니다. 후쿠. 네, 불고 있다라고 뭔가 테이로형을 쓰게 되면 쿠가 태형으로 바뀌면 이테죠. 이테. 거기다 이제 테이루의 마스형은 테이마스입니다. 요게 불고 있다라기보다는 불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후쿠, 후이테이루, 후이테이마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분다라는 표현은 바람이 분다할 때도 쓸 수 있고 피리를 분다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風が吹いています。風が吹いています。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笛を吹いています。笛を吹いています。 여기 이제 조사가 바뀐 거에 유의하시고요. 여기는 가이고 여기는 오입니다. 근데 뭐 바람이 분다, 피리를 분다는 건 우리말에도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強い風が吹いています。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強い風が吹いています。九州から関東にかけて強い風が吹いています。 여름방학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야, 이게 어렵네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좀 더 정확한 어휘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7월은 일단 시지가츠인데요. 시지가츠 초수는 30일 중에 앞에 10일입니다. 上旬、 그 다음 10일이 中旬、 마지막 10일이 下旬。上旬、中旬、下旬。上旬、中旬、下旬。 그리고 8월 말. 이게 말할 때 말은 마츠입니다. 근데 8월이 뭐예요? 하찌가츠죠. 하찌가츠 마츠. 그리고 연말은 연말 렌 마츠입니다.
그리고 올말은 게츠 마츠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터까지 이 까라와 마데를 붙이면 특별히 이 뒷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하치, 가츠, 마츠, 마데 데스. 맞죠? 하치, 가츠, 마츠, 마데 데스. 무슨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느낌인데요. 夏休みは7月中旬から8月末までです。夏休みは7月中旬から8月末までです。夏休みは7月中旬から8月末までです。 어제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영화를 봤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밤은 요루잖아요. 요루. 10시부터 주시가라 12시. 주니지 마데. 그럼 되겠네요. 昨日は夜10時から12時まで映画を見ました。昨日は夜10時から12時まで映画を見ました。昨日は夜10時から12時まで映画を見ました。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걸쳐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오늘 밤은 쿄노 요루 하면 되는데요. 쿄노 요루까라 내일 아침 아시타노 아사니 카케테 이때 눈이 온대요. 이것처럼 눈이 온다는 것이 오늘 밤에 딱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밤 언젠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요럴 때 처음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까라 니카케테를 쓰면 좋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현상이잖아요. 현상이나 변화 이런 거 쓸 때 카라 니카케테를 쓰면 좋다고요.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유키가 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온다는 거는 아메가 후루, 유키가 후루, 후루인데요. 올 것 같다라고 하면 후루에다가 소데스를 붙이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후루 소데스라고 하면 온다고 합니다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후루가 마스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후리 소데스. 여기 보세요. 후리 이렇게 바뀌었죠. 후리 소데스. 今日の夜から明日の朝にかけて雪が降りそうです。今日の夜から明日の朝にかけて雪が降りそうです。今日の夜から明日の朝にかけて雪が降りそうです。 이 지역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꽃이 많이 핍니다. 여기 빈칸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이라는 말 있죠. 이 치기 이거 아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사실 이게 거의 뭐 초급 수준이에요. 많이 쓰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치기, 고노 치기대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말로는 한 글자인데 여기는 대화 이렇게 했죠. 이 지역에서는인데 에서는이라는 표현을 은으로 짧게 쓴 것이고 일본어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대화라고 쓴 거예요. 봄부터 여름에 걸쳐 봄부터 하루가라 여름에 걸쳐 나츠니 카케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꽃이 많이 핍니다. 하나가 탁상 사키마스. 근데 여기 나오는 요 탁상 있잖아요. 요거를 발음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쿠를 마치 타의 받침처럼 거의 탁상, 쿠가 잘 안 들리게도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타쿠상, 쿠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쿠가 조금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탁상. この地域では春から夏にかけて花がたくさん咲きます。この地域では春から夏にかけて花がたくさん咲きます。この地域では春から夏にかけて花がたくさん咲きます。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 가게는 휴무입니다.
이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말은 뭐예요? 연말은 렌마츠입니다. 연초가 뭘까요? 연초. 뭐 연이야 렌일 텐데 초는 시입니다. 렌시. 그래서 렌마츠가라 렌신이 가케때 그렇게 돼요. 렌마츠가라 렌신이 가케때. 가게가 뭐예요? 미세죠, 미세. 근데 미세라는 단어 앞에 오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려면요. 미세와 휴무입니다. 쉰대요. 그럴 때 이제 쉰다는 거는 뭔가 명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야스무의 명사형은 야스미거든요. 야스미 데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年末から年始にかけて店は休みです。年末から年始にかけて店は休みです。年末から年始にかけて店は休みです。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미세와 야스미 데스 그랬는데 이 뒤에를 야스미 마스라고 쓰면 어떨까요? 야스미 마스라고 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마치 미세 자체가 쉬는 것처럼 아니 가게가 혼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는 휴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미세와 야스미 마스보다는 야스미 데스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데요. 이건 좀 쉬운 표현이고 만약에 가게가 어떤 공지를 올리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연말연시. 이게 한 단어군요. 연말연시는 렌마츠 렌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렌마츠 렌시와 휴업. 하여간에 이 업자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읽거든요. 산업은 뭐라고 그래요? 산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업자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업, 교, 휴업, 휴교, 휴교. 그래서 휴업한다는 건 휴교스루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마스형으로 한다면 휴교시마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야? 얘는 사실은 시마스의 겸용어가 이따시마스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고객에게 지금 하는 말이니까 좀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휴업이 끝나고 문을 열면 다시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年末年始は休業いたします。年末年始は休業いたします。年末年始は休業いたします。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갑니다. 이건 확실하게 출발이 도쿄가 출발점이고 오사카가 목적지가 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카라마데를 쓰면 딱 좋아요. 그럼 도쿄가라 오사카마데 하면 되는 것이고 신칸센으로 이게 문제가 뭐뭐으로 이 부분이에요. 운송수단 등 어떤 수단을 나타낼 때는 대를 쓰죠. 그러니까 신칸센데 이키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東京から大阪まで新幹線で行きます。東京から大阪まで新幹線で行きます。東京から大阪まで新幹線で行きます。 아침부터 낮에 걸쳐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낮은 히루입니다. 그리고 봄은 하루입니다.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교통은 코츠인데요. 코츠. 근데 양은 여러 단어에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량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량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서도 이응은 우와 같은 장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 랴,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작은 요가 이렇게 되면 요 앞에는 라행에 2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료 늘어납니다. 는다는 거는 후회로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대상이 있다면 거기다가 가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납니다라는 건 코츠료가 후에로, 후에 마스가 되는 거죠. 朝から昼にかけて交通量が増えます。朝から昼にかけて交通量が増えます。朝から昼にかけて交通量が増えます。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속뜻은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다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간다 그런 뜻일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돼요? 월요일 개치요비, 화요일 카요비, 수요일 수요비, 목요일 목요비, 금요일 킹요비, 토요일 토요일이. 그러면 안 되죠? 토요일은 토요일비가 아니라 도요비입니다. 도요비. 그리고 일요일 니찌요비. 学校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です。学校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です。学校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です。 목에서 어깨에 걸쳐서 통증이 있습니다. 야, 이 문장 좋네요. 이때에도 니카케떼를 쓰면 좋아요. 카라 니카케떼. 이거 보세요. 목에서 어깨에 걸쳐서 여기 목이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까지 이 넓은 부위가 아픈 거예요. 까라마데보다는 까라 니카케떼가 여기에서 잘 어울리는 거예요. 목에서 어깨에 걸쳐서 목이 뭐죠? 노도인가요? 예, 노도는 목구멍이죠. 예, 목 자체를 말할 때는 쿠비입니다. 쿠비까라. 어깨에 걸쳐서. 어깨는 뭐예요? 카타이죠. 카타. 예, 카타니 카케떼.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아프다고 할 수 있는데 통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통증이라는 걸 이렇게 명사화시켜서 말해요. 이타미. 요거 외우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타미. 뭔가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약국에 갔을 때 이렇게 이타미가 아리마스 이 표현을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니카케 때는 이럴 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首から肩にかけて痛みがあります。首から肩にかけて痛みがあります。首から肩にかけて痛みがあり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패턴 일본어 간단하고 재밌었죠? 예, 이거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